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D&D 파마텍의 수요 예측 영상을 어제부터 좀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천천히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일찌감치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D&D 파마텍은 4주차 우리 지옥의 공모주 스케줄이 시작되는 첫 번째 타자입니다. D&D 파마텍과 유한타제 16호 스펙이 동일한 날짜에 청약이 진행이 될 거고요. 상장일도 겹칩니다. 둘 다 5월 2일에 상장할 예정이에요. 또 그 뒤로도 줄줄이 소세지처럼 일정이 다 엮여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최고의 자금 배분 전략을 짜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예상 경쟁률에 따른 예상 수익금을 비교해보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D&D 파마텍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세한 기업 분석 영상은 일찌감치 올려드렸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정리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GLP-1 유사체 기반의 비만 치료제 기업이었어요. GLP-1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이었고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혈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제의 주요 물질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섭취한 음식이 위에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거나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로서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GLP-1 유사체 기반의 글로벌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기업으로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한미약품, 동아ST, 일동제약 등등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임상까지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D&D 파마텍은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실패 이후에 좀 비만 치료제와 지방간 치료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 다 기술 이전 계약 체결된 건들이 있기는 했고요. 어쨌든 상반기 뉴욕 증시를 좀 뒤흔든 비만 치료제 테마를 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통가는 금액이나 시가총액을 봤을 때 딱히 메리트가 있는 규모는 아니었어요. 다만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나 유상증자 발행가액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참고해서 보니까 오히려 공모가 밴드 상단보다도 높은 상태라서 공모가는 욕심이 없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파킨슨병 치료제의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 이후에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 가치가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런 포인트들에서 수익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은 했고, 또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었기 때문에 손실을 10%로 제한시킬 수가 있어서 참여할 메리트는 좀 보인다라고 봤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수익 예측 결과가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경쟁률은 848.50대 1을 기록했습니다. 2181개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딱 봐도 참여한 기관 수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 진행됐던 3현, 엔젤로보틱스, IMPDX, 제일 MNS보다도 더 많은 기관이 D&D 파마텍의 수요 예측에 좀 관심을 보인 상태입니다. 기관들도 비만 치료제 테마를 탈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다소 덜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비슷한 공모 규모의 IMPDX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이나 평균 참여 금액이 이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률 또한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볼게요. 공모가 밴드는 22,000원에서 26,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상단 초과 비율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99.56%로 거의 다였습니다. 지금 상단을 초과해서 써내지 않으면 기관들이 배정을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도 34,000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건수 기준 83.49%나 되기 때문에 참여한 기관의 대부분이 34,000원 이상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요. 기본적으로 30% 이상을 지르는 게 디폴트 값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나마 공모가는 상단을 26.9% 초과한 33,000원에 확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신청가격 분포표에 주관사든 발행사든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어렵고 이상한 거겠죠. 네,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 확인하시죠. 건수 기준 10.87%, 수량 기준으로 10.96%를 기록합니다.
10%대면 낮은 건 절대 아니죠. 최근 종목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IMPDX 그리고 제일 MNS 비해서는 훨씬 높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에 비해서는 조금 낮고요. 그래서 확약은 적당히 있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요 예측 결과는 제일 MNS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33,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363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3,422억 원의 사이즈로 공모를 추진합니다. 완전히 소형 IPO는 아닌 거고요. 청약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고 환불까지 이틀이 걸리고요. 그리고 상장은 5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30주예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19,600주를 배정을 했더라고요. 1.78%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78%를 배정을 한 거 보니까요.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소화될 확률이 훨씬 높겠습니다. 넘어가서 상장 즉시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확인을 하시죠. 상장 주식 총수의 27.01%에 해당하는 281만 6,494주가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합니다. 20%대라서 많진 않은데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929억 원 정도로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16.47% 정도로 좀 있는 편에 속해요. 자, 기존 주주는 보시면 벤처금융 1% 이상 주주 그리고 소액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소액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 중에 상당수는 장외에서 거래한 주주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2021년부터 장외에서 거래된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막 7만원, 8만원, 9만원대까지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장외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 중에서는 공모가 33,000원 위에서 매수한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되긴 하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상장일 공모가 부근이나 그보다 낮은 선에서 정리하려고는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이 생각보다는 좀 적을 수가 있다는 부분, 공모가 부근에서는. 그리고 2019년 이후에 실시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보시면 47,278원, 75,000원 이렇게 공모가 밴드보다도 한참 높은 수준에서 투자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공모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체크해야 될 물량은 미상환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전환 가격은 25,000원. 그렇다면 사실 밴드 상단인 26,000원과는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26,000원에만 확정을 해줬다면 가격 메리트가 훨씬 더 느껴졌을 것 같기는 한데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면서 이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성도 체크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전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면 전환 주식수는 4만 주, 주식 총수의 0.38%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전환이 된다고 해도 그나마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전환 가능성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총 98만 5,338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82만 7,162주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1회차와 2회차는 행사 가격이 14,000원 이지만 3회차부터는 33,100원이라는 거, 공모가보다는 조금 높다는 거. 네. 아무래도 파킨슨병 치료제의 임상에서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 부정적인 포인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과거에 투자를 유치했을 때나 그리고 스톡옵션을 발행했을 때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오히려 더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상승 여력은 조금 있어 보이긴 하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지금 모든 종목들이 그렇듯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신청가격 분포표는 상단 초과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확약 비율이 되겠는데 확약은 10%대로 비교적 무난하게 있는 편이기는 했어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은 27% 정도, 기존 주주의 비율은 16.47%로 꽤 되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공모가보다는 훨씬 높은 단가의 주식을 들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은 확약을 적용하기 전에 약 929억 원으로 좀 무거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유통 가능 금액이 한 8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 정도로 비슷한 규모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엔젤 로보틱스, 오상헬스케어, EAT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 중에 진단키트 관련주인 오상헬스케어가 앞으로 실적이 부진해질 것이 눈앞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일의 고가 기준 125%까지 올라줬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좀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좀 높다는 포인트가 있었죠. 네, 그리고 E8는 엄청난 유통 물량과 기존 주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상장일의 고가 기준 98%를 찍어주는 그런 뜻밖의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의 929억 원 또한 뭐 수익 내기에 불가능한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도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듯 하거든요.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을 미리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회사 측이 공모가를 산정할 때 썼던 26년 추정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170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 기업들의 4월 19일 시가총액 기준의 평균 퍼 27.14배를 썼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44,239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이것은 공모가 33,000원보다는 약 34% 정도가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D&D 파마텍에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있는 건 비만 치료제 테마라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서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받고 있고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인 회사 한미약품, 동아ST, 일동제약 중에서 23년 기준 순이익을 시연한 한미약품과 동아ST를 좀 피어 그룹으로 잡아보고 제 맘대로 주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66,855원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약 103% 정도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더블 조금 넘는 수준. 저는 그래서 D&D 파마텍은 기대 수익률을 80%에서 한 120%까지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장외 시세를 참고를 한다면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기준 현재가는 57,000원이고요. 최근 체결된 내역은 59,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79% 정도가 높은 수준인데 상장일까지는 조금 더 장외에서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제가 긍정 요인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으니까 보면서 다시 상기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늘 그렇듯이 예상 균등, 예상 경쟁률, 그리고 기대 수익금을 유안타 제16호와 좀 비교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청약 건수를 보시면 거의 다 40만 건은 기본으로 넘고 있고요. 최근 한투에서 진행된 사면을 참고해서 본다면 사면에서는 48만 7,225건이 들어왔습니다. D&D 파마텍은 조금 덜 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47만 건을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29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확률도 낮은 추첨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펙 2개에 일반 종목 4개까지 겹치기 때문에 자금이 굉장히 분산이 될 거라 증거금을 예상하는 게 너무 어렵기는 한데요. 대충이라도 예상을 해봐야 기준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해보기는 할게요. D&D 파마텍은 약 5조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증거금.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204대 1 정도가 되겠고요.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고자 2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3,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유안타 제16호 스펙과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펙의 기본 정보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03억 원의 규모니까 보통 사이즈고요. 청약 한도가 일반 고객은 6천만 원으로 굉장히 낮긴 합니다. 우선 최근에 일반 기업과 스펙이 동시 상장을 했던 케이스들 쭉 한번 살펴보시면 동시 상장임에도 불구하고 스펙들 모두 성과가 괜찮기는 했어요. 100%를 못 넘긴 것은 신형 10호 스펙 딱 하나였습니다. 다만 보면 스튜디오 사믹, 이닉스, 우진엔텍, Y바이오로직스는 모두 유통가는 금액과 시가총액이 낮은 수준이었어서 D&D 파마텍과는 규모 차이가 조금 존재합니다. 근데 또 보시면 DS 단석은 D&D 파마텍보다도 또 훨씬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동시 상장했던 2개의 스펙이 모두 다 고가 기준으로 200%를 넘겼었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 광기 그 자체인데다가 DS 단석이 상한가까지 잠겨주는 바람에 스펙으로 수급 이동이 가능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번 D&D 파마텍과 유안타 16호하고는. 그리고 3월부터 상장한 스펙들의 상장일 성과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더블,
100% 이상은 기록을 해줬고, 고가 기준으로는 5,000원을 넘긴 것들이 꽤 많았어요. 수익률 기준으로는 150% 이상. 근데 이번에는 동시상장이니까 한 80에서 120% 정도로 기대치를 좀 낮춰서 잡았고요. 그렇다면 D&D 파마텍의 기대 수익률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안타 16호 스펙의 일반 등급 풀한도인 6천만 원을 기준으로 두 종목의 기대 수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은 증거금 5조, 그리고 유안타 16호는 1.5조를 잡고 경쟁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D&D 파마텍은 6,600만 원, 600만 원을 더 쓰면 비례 두 주가 가성비로 가능할 것 같아서 6,600만 원을 기준으로 작성하긴 했어요. 그러면 더블 가준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이 66,000원 D&D 파마텍, 그리고 유안타 16호는 더블 기준 기대 수익이 7만 원입니다. 제 예상 경쟁률 하에서.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이 비슷할 때 기대 수익금이 크게 차이는 없이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보장된다라는 느낌이 있는 D&D 파마텍을 청약할 것 같기는 한데요. 청약 1일차가 마감된 이후에 경쟁률 예상치를 좀 수정해보고 다시 비교하는 절차는 필요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민테크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발표가 되면요. D&D 파마텍, 민테크, 코칩,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해서 4종목 다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충의 예상 경쟁률과 그에 따른 기대 수익 쫙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해서 작은 배분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고요. 많이 웃는 주말 되세요. 저는 다음 주에 찐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